자결감 증후군에 있어서 전형적인 자결통뿐만이 아니고 이상 감각이 올 수 있는데, 이는 감각의 이상도 있고 환자가 이를 어떻게 느끼냐와 관련된 지각의 이상도 있을 수 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오늘은 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상 감각이 있어요. 혀가 저려요. 또 혀가 간지러워요. 또 혀가 부어서 입안에 가득 찬 듯한 느낌도 들 수도 있고요. 또 전형적으로 화끈거리고 아리고 또 따갑고 이러한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듯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이상 감각의 실체는 무엇인지, 또 이러한 이상 감각으로 나타나는 환자들의 특성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환자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56세 남자 환자였어요. 이 환자는 처음 내원 시에 혀 전체가 따가운 느낌도 있었고, 그 외에 혀가 저리는 감각이 든다고 해요. 또 미각도 떨어져서 맛도 잘 안 느껴진다고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위로 이렇게 솟구치는 열감, 즉 상열감을 느꼈고요. 실제로 얼굴에 땀이 많다라고 호소하고 있었어요. 이 환자가 병이 나타난 거는 한 5, 6년 전인데요. 처음 발병 당시에 지방의 그 대학병원에 들러서 검사와 치료를 진행을 하였고요. 또 별다른 차도가 없어서 서울의 대학병원하고 또 큰 다른 병원에 들러서 검사도 진행을 하고 치료를 하였는데, 역시 커다란 차도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 중간에 뭐 한방 치료도 받았고요. 또 기능의학 전문 병원에 들러서 중금속 등의 어떤 검사도 진행을 하였고, 비타민 수액 치료를 해서 하였는데 증상이 조금 호전되었다 다시 나타났다, 이런 커다란 차도는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에 대한 실체는 일단 구강 자결감 증후군의 한 유형이지만, 환자 내면에는 정서적인 면과 관련해서 불안장애 이런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도 있었고요. 또 이에 따른 투약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환자는 혀가 따갑다라는 증상을 근거로 해서 국제적인 만성 두통과 관련된 진단 유형에 따라서, 즉 ICD-H3 기준에 따라서 자결감이라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구강 자결감 증후군의 진단 요건 중에 입안에 형태적인 이상이 없으면서 특정 이제 자결감의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라고 진단할 수 있었는데요. 그 외에 저리는 감각이나 미각의 저하와 같은 다양한 감각 이상의 이상 감각의 증상을 같이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환자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또 이들 환자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이제 세분화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그 배경이 되는 것들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강 자결감 증후군, 즉 BMS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병은요, 입안의 혀나 또 입술 내측, 또 입안의 다른 뺨이나 입천장 같은 점막 부위에서 화끈거리고 타는 듯한 또는 찌르는 듯한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겉으로는 정상인 형태적인 이상이 없다는 얘기겠죠. 상태를 보일 경우에 진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국제적인 진단 기준에서도 화끈거리는 타는 듯한 이런 통증, 즉 자결통을 필수 요건으로 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다양한 이상 감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자주 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상적으로 다양한 양상으로 자결통 외에 이상 감각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따끔거린다,
또 저리는 느낌, 또 심지어 가렵다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혀가 부어 있다라고 호소해서 입안에 가득 차 있다는 이물감으로 호소하기도 하고, 미각의 이상, 즉 특정 맛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미각이 아예 저하되어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서 다양한 증상을 호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구강 자결감 증후군에 있어서 나타나는 이상 감각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듯 표준적인 진단 기준과 실제 환자가 호소하는 주소증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을 수 있어서 폭넓은 이런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이나 또는 지각, 즉 어떠한 자극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른 이상 상태를 감각 이상 또는 지각 이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러한 면이 나타나는 것이 구강 자율감 증후군에 있어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즉 감각 이상은 비정상적이고 불쾌한 감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다. 이에 따라서 주된 증상은 자결감뿐만이 아니고 따끔거리고 또 저리는 느낌, 가려움, 또 감각의 저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지각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는 외부의 물리적 자극 여부와 무관하게 감각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의 손상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즉 어떠한 자극을 내가 이제 대뇌 피질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건 또는 그 감각을 느끼는 영역에서의 어떤 이상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건 간에 잘못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를 이제 구강 이형증, 그래서 혀가 가득 찬 듯하고 부어 있는 듯하고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요. 미각에도 변화가 와요. 특별한 맛의 자극이 없는데 입이 하루 종일 짜대든가 쓰대든가 하는 이상 감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구취 환자들이 주관적인 구취 양상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또 신경계통에 따라서 목에서 이물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감각이나 지각의 이상의 발생 기전은 각각 감각 신경 경로의 이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말초에서 느끼는 감각하고는 상관없이 중추 신경계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가 있어요. 즉 말초 신경의 변화가 우수한 유형도 있고 중추의 어떤 이상 지각으로 나타나는 게 우수한 유형도 있어서 이에 대한 구분이 이 환자는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나누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익한 콘텐츠라 생각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와 같이 구강 자결감 증후군에 있어서 전형적인 자결통뿐만이 아니고 이상 감각이 올 수 있는데, 이는 감각의 이상도 있고 환자가 이를 어떻게 느끼냐와 관련된 지각의 이상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환자에 따라서 그 환자의 체질이나 또 정서적인 자극에 대한 민감성, 또 입안 상태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특유의 한의학적인 진단 유형을 적용해서 치료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입안에서 나타나는 이상 감각에 대해서 구강 자율감 증후군의 진단 기준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